이렇게 저희가 이제 VS 코드 내에서 비트라고 하는 빌드 도구를 통해서 리액트 환경에 웹서버를 실행시켜 봤고요. 각각에 있는 파일들과 폴더들에 대한 설명들,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설치가 되고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브라우저 내에서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앞선 그 개념들을 통해서 투두리스트라고 하는 간단한 서비스를 직접 만들어 보면서 리액트에 대한 개념들, 그리고 이제 웹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들을 한번 실습을 해볼 예정입니다. 리액트는요, 실무 활용이 가능한 리액트 투두 앱을 만들어 보면서 컴포넌트 설계와 그리고 상태 관리에 대한 조항적인 것들을 좀 학습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CRUD라는 개념이 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데이터 관리하는 방법들, 네, 그리고 CRUD 기능을 통해서 데이터 관리 방법을 익히고 컴포넌트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할 예정입니다. 이 앱에 대한 요구사항은요, 아까 CRUD라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할 일을 추가하고, 그리고 할 일 목록을 보고, 그리고 할 일을 완료하고 미완료하는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전체적인 할 일 삭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개념들을 같이 다뤄볼 예정입니다. CRUD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저희가 데이터를 관리하는 그 전체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블로그를 저희가 이제 만들거나, 네,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에서 이제 관리가 되고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create, 생성하는 부분, 데이터를 생성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read, 데이터를 조회하는 부분, 그리고 업데이트, 데이터를 수정하는 부분, 그리고 딜리트, 데이터를 삭제하는 부분. 그래서 이 CRUD 개념만 알고 계시다면 대부분의 데이터들을 핸들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들을 투두리스트를 만들어 보면서 한번 직접적으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실습으로는요, 기본 투두 입력과 목록 표시 기능들을 좀 구현을 해볼 예정이고, 완료, 미완료 토글과 삭제, 이런 추가를 해볼 예정이고요. 필터링 기능과 통계 정보, 그리고 컴포넌트 분리를 통해서 투두 리스트를 좀 더 완전하게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종합적인 내용으로는요, 컴포넌트 설계 원칙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만들어 보면서 얘기를 나눠볼 예정이고, 이제, 스테이트 관련된 내용들, CRUD 관련된 작업들 같이 이야기해 볼 예정이고요. 다양한 것들을 이제 이벤트 처리부터 시작해서 조건부 렌더링, 저희가 이제 투두리스트가 있을 때와 없을 때들, 이런 것들이 각각 조건에 맞게 렌더링이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해보면서 상태에 따른 동적 UI 분리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투두리스트 만드는 실습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모든 코드들은요, app.js 파일에서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여기서 한번 파일을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에 앞서서 오늘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지에 대해서 한번 페이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들 페이지는 네, 다음과 같은 간단한 투두리스트 페이지를 만들 거고요. 다음과 같이 일정을 입력을 해서 추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저희가 할 일을 추가할 수 있게 되고, 또 몇 개 할 일 일정 2라고 추가했을 때 다음과 같이 일정이 추가되도록 할 예정이고요. 해당 일정을 체크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완료되었다는 표시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역시나 토글로 관리가 가능하고요. 삭제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삭제가 되는 그러한 간단한 기능들을 한번 구현을 해볼 예정입니다. 해당 투두리스트를 통해서 스테이트에 대한 개념과 CRUD에 대한 개념을 같이 한번 알아보고 실습을 하는 과정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코드를 한번 진행하기 앞서서요, 저희가 이제 CSS, 스타일링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만들어 봐야 되긴 하는데, 아무래도 이것들을 여러분들 직접 따라 치시기에는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이번 강의에서 좀 불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에 대한 코드들은 제가 추가로 따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선은 이제 해당 코드들을 한번 직접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해당 코드들을 한번 직접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불필요한 코드들을 먼저 지워주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필요 없는 코드들을 한번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저희가 리액트 로고라든지 이러한 비트 로고는 저희가 필요가 없겠죠? 해당 코드들 삭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스테이트에 대한 코드도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리턴 안에 있는 값들을 모조리 다 지워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빈 태그만 남겨두고 다음과 같이 코드를 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드를 이렇게 코드를 다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코드를 하나하나씩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해당 코드를 보시면은 우선은 해당 페이지를 보시면은 안에 다음과 같이 회색 배경 안에 작은 박스가 하나 존재를 하죠. 해당 컴포넌트를 분리를 시켜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배경에 해당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div class name app으로 해서 다음과 같이 태그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안에 이제 컨테이너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전에 그 박스 형태의 UI 컴포넌트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class name 그리고 to do 컨테이너. 네,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시 페이지를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텍스트로 된 두 줄 텍스트가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를 헤더로 구분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요, UI를 바탕으로 컴포넌트를 분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텍스트들을 헤더로 한번 분리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헤더 컴포넌트를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여기 안에다가 우선은 이렇게 헤더 컴포넌트를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네임도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네임, 헤더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안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h1 태그 열어주시고요. 여기다가 여러분들 원하시는 아이콘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불꽃으로 해서 to-do 리스트 해주시고 p 태그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다가 클래스 네임으로 서브 타이틀 이렇게 명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세요 라고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네, 코드를 이렇게 작성하시게 되고 아까 열어놨던 브라우저로 한번 접속을 해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박스 형태와 저희가 작성한 텍스트들이 다음과 같이 보이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이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입력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인풋을 한번 보시면은 인풋할 수 있는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부분과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같이 묶여져 있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묶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폼 태그를 통해서 한번 묶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폼 태그를 한번 해주시고 클래스 네임 그리고 인풋 텍스트 인풋 폼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작동을 했을 때 onSubmit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실행이 될 겁니다. 여기는 이제 공란으로 여기는 다음과 같이 그냥 공란으로 여기는 다음과 같이 콘솔 한번 작성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만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태그와 그리고 추가 버튼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버튼에 대한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태그는 input 태그죠. 그래서 input 해주시고 여기서는 바로 닫는 태그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다양한 프로퍼티를 넣어주면 되는데 우선은 저희가 우선은 저희가 텍스트를 입력할 거죠. 그래서 타입은 텍스트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value는 우선은 저희가 아직 모르니까 우선은 다음과 같이 텍스트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추후에는 여기에 저희가 입력했을 때 변동되는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넣어줄 예정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텍스트를 입력할 때마다 입력하는 그 트리거를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거는 onChange라고 하는 메소드로 동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콘솔 로그로 진행해 줄 예정이고요. 이 onChange에다가 이제 호버를 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프로퍼티로 이러한 이벤트 값을 받게 됩니다. 네, 지금 onChange라는 메소드에 호버를 해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프로퍼티를 받게 되는데요. 다음과 같이 이벤트를 매개 변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다가 다음과 같이 매개 변수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이거를 좀 이따가 한번 콘솔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정보들이 뭔지를 한번 명시를 해보고 이것들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따 같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스홀더에 새로운 할 일을 입력하세요 라고 적어줄 예정이고요. 그리고 클래스 네임은 to-do input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텍스트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왔죠? 그래서 초기 텍스트를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초기가 텍스트가 입력이 됐고요. 지금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변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유즈 스테이트를 통해서 해당 텍스트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에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추가 버튼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버튼 하나 만들어 주시고 추가 이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입은 submit, 그리고 클래스 네임은 add 버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부분과 추가할 수 있는 버튼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텍스트 입력 값을 저희가 이제 받아와야 되잖아요. 이 데이터라는 것을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이제 텍스트를 입력받을 수 있는 준비는 끝나게 되었고, 이 내부 안에서, 이 투두리스트 안에서 이 텍스트 정보를 저희가 받아와야 됩니다. 지금은 저희가 텍스트 입력을 해도 이게 지금 변동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컴포넌트 안에서 이 데이터를 핸들링하기 위한 방법,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useState라는 훅을 사용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텍스트를 가져오기 위함은 다음과 같이 const 그리고 input value, 그리고 set input value. 다음과 같이 저희가 value 값을 가져올 거고, 이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set value, set input value까지 명시를 좀 해줬습니다. 그리고 use state, 이렇게 훅을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개 변수로 초기 값을 설정해 줘야 되겠죠? 아무래도 텍스트이기 때문에 빈 텍스트, 작은 따옴표를 이렇게 명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해 주시고요. 이제 인풋을 한번 돌아가 보시게 되면은 이 value에는 결국에는 이제 그 텍스트가 입력되는 값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풋의 input value에 해당하는 값을 이 텍스트 쪽에다가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텍스트가 변경되는 값이 여기 input value에 들어가게 될 거고, 이것들이 이 value 안에 들어가게 되면서 여기 같이 또 주되도록 하겠죠. 이 value는 좀 이따 저희가 할 일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할 때 유용하게 쓰일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텍스트를 입력을 했는데, 이 텍스트가 입력이 지금은 변동이 안 되고 있죠. 왜냐면 이 input value를 이제 관리해주고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메소드를 지금 적용을 안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설정하냐면은 저희가 onChange 쪽에서 onChange 쪽에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onChange는 저희가 텍스트를 입력했을 때마다 이 함수가 호출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매개 변수로 이벤트 값을 받았는데 콘솔로 지금 브라우저에 찍어서 확인해 볼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어 놨죠. 그래서 한번 이 브라우저를 개발자 도구를 통해서 어떤 값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12를 해서 이제 개발자 도구를 한번 열어주시고요. 지금 콘솔 쪽을 보시면은, 지금 콘솔 쪽을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로그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인풋에다가 한번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다양한 지금 이벤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어떤 텍스트를 입력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이 이벤트 객체는요, 열어보시면 화살표를 하면 드롭박스처럼 다음과 같이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다양한 것도 있지만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이 타겟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타겟을 한번 열어보면요, 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value를 열어보시면은 이제 어떤 값이 이제 추가가 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저희가 입력을 했을 때마다 이벤트가 호출이 되고 이벤트 안에 있는 타겟 안에 있는 이 밸류 값을 근거로 저희가 set input value를 호출시키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 내가 여기서 작성한, 지금은 밸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빈 값으로 나오게 되지만은 이 밸류, 이 인풋에다가 텍스트를 칠 때마다 타겟 밸류 안에서 이 텍스트를 저희가 가로를 치게 되고 이 값을 set input value, 결국에 input value를 저희가 수정시키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바탕으로 set input value에다가 넣어주면 된다까지 이해를 하고 다시 한번 VS 코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2.target.value에서 저희가 이제 해당 밸류 값을 가져올 수 있게 되고요. 이 밸류 값은 input value를 수정하기 위한 set input value를 set input value를 콘솔 로그 대신에 넣어주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onChange를 하면서 이벤트 값이 호출되고 그 안에 타겟 안에 있는 밸류 값, 내가 입력한 텍스트 값을 set input value라는 메소드를 활용을 해서 input value를 수정시켜주고 이게 수정이 되면은 이 밸류가 인풋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그런 원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내가 다음과 같이 텍스트를 입력했을 때 잘 입력이 될 거고요. 이 입력되는 이유는 set input value 계속 호출이 되면서 그거 안에 있는 밸류 값을 input value에 업데이트를 해주고 이 input value가 input value의 밸류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들이 지금 수정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한번 콘솔 로그 input value를 통해서 잘 들어오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요. 다음과 같이 할 일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입력한 텍스트가 콘솔로 잘 찍히는 것까지 확인해 보면은 코드를 잘 작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그 준비는 다 끝이 났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코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할 일을 저희가 텍스트를 입력받는 것까지 했으니까 할 일을 이제 추가하는 그러한 리스트도 이제 보여줘야 되겠죠. 저희가 이제 만들어 놓은 것들을 보면은 할 일 했을 때 다음과 같이 밑에 있는 이런 식으로 리스트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해당 코드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만들어 보기에 앞서서 할 일에 대한 데이터 값을 한번 명시를 하고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에 들어가야 될 부분들에 대한 객체, 그러니까 데이터 값을 어떻게 표현할 건지를 한번 예시를 한번 만들고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데이터 안에는 할 일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할 일에 대한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 필요할 거고 이것은 텍스트 스트링 형태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할 일이 되었는지 아니면 그러니까 할 일이 완료가 되었는지 아니면 안 되어 있는지를 어딘가에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true 혹은 false로 될 거기 때문에 completed 불린 값으로 저희가 명시를 해줄 예정이고요. 그리고 많은 많은 데이터들 간에 어떤 데이터를 수정하고 있고 어떤 데이터를 삭제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유니크한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디 값도 스트링으로 한번 명시를 해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저희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객체, 그러니까 저희가 할 일에 대한 하나하나의 데이터 값은 다음과 같은 데이터 타입으로 저희가 이제 명시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 값은 복수개, 2개 이상으로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배열로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할 일은 다음과 같은 데이터 타입으로 명시가 될 예정이다. 이런 데이터들은 이 안에서 함수형 컴포넌트인 앱 컴포넌트 안에서 움직일 예정이기 때문에 유즈 스테이트로 결국에는 또 다시 관리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명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const todos 그리고 set todos 네, 이렇게 해서 to-do 값을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받을 예정이고요. 이 데이터 값을 수정하기 위한 set todos도 한번 명시해 줬습니다. 그리고 use state 해주고 초기값
저희가 또 설정해줘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배열 값이 초기 값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빈 배열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빈 배열이 들어가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이 todos 값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할 일을 입력하고 삭제하고 업데이트 할 수 있는 리스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건부 렌더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폼 태그 바깥에다가 만들어 주셔야 돼요. 폼 태그와 같은 위치, 같은 계층에다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iv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네임 todo -ist 이렇게 해서 여기 안에다가 이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안에다가 쓰기 위해서는 중괄호 써줘야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중괄호 해주시고요. 투두리스트가 0일 때, 그러니까 저희가 투두리스트가 입력이 안 된 상황일 때, 즉 투두스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 값의 길이가 length가 0일 때는 빈 리스트를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0 이상일 때, 그러니까 데이터가 추가된 상황일 때는 데이터 값을 이제 뿌려주면 되는 부분이겠죠. 리스트 형태로.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사막 연산자를 활용을 해볼 예정입니다. 사막 연산자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내에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if, else 구문의 축약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조건문을 넣고 물음표 넣고 이게 만약에 true일 때는 첫 번째 리턴 값을 수행을 하고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은 두 번째 리턴 값을 수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이제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두리스트가 0일 때 저희가 아무런 값이 없을 때는 빈 리스트를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는 div 그리고 클래스 네임 empty state 아직 할 일이 없습니다 라고 명시해 주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할 일이 없는 리스트를 이제 보여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todo스의 데이터 값이 추가됐을 때 있는 경우에는 이 todo스를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리스트 값을 뿌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배열을 풀트면서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리스트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 데이터를 보여주는 방식은 todo스에 있는 map 메소드를 활용하면 됩니다. map 메소드는 이제 해당 배열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준다, 리턴을 해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매개 변수로 저희가 to도라는 각각 아이템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to도는 다음과 같은 이제 데이터 값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id와 텍스트와 complete 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데이터 값을 바탕으로 이제 새로운 컴포넌트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컴포넌트를 이제 작성을 해보면은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한번 코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라벨에 해당하는 체크박스와 이 라벨에 해당하는 체크박스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체크박스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벨 태그 한번 만들어 주시고 요거에 대해서는 클래스 네임을 to-do 체크박스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이것도 input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박스는 다음과 같이 만들 수 있고 이거에 대한 타입은 체크박스 그리고 저희가 체크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체크드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거에 대한 데이터 값은 이제 to도스에 저희가 데이터 타입에 이 completed로 확인할 수 있죠. 이게 만약에 false면은 아직 완성이 안 된 거고 그러니까 아직 할 일이 완료가 되지 않은 거고 이게 만약에 true라고 하면은 할 일이 완료됐다라고 명시를 해주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체크드에다가 to-do 안에 있는 checked라고 하는 to-do 안에 있는 completed라고 하는 값을 명시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명시해 주면 되고요. 인풋에 이게 바뀔 때마다 체크가 바뀔 때마다는 저희가 이제 onChange
메소드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전에 저희가 인풋을, 텍스트 인풋을 저희가 활용을 하면서 했던 부분이죠. 이거에서는 클릭이 될 때마다 이제 콘솔 로그로 한번 이런 식으로 우선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두에 대한 부분은 좀 이따가 이제 그 토글 메소드를 만들면서, 함수를 만들면서 여기다 같이 넣어줄 예정이고요. 지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만 코드를 먼저 작성을 하도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체크박스를 할 수 있는,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는 컴포넌트를 만들어 줄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텍스트에 대한 부분을 또 명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span class name to-do text 닫아주시고요. 여기 해당하는 부분은 자바스크립트 코드 써야 되니까 중괄호 해주시고 to-do.text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삭제할 수 있는 버튼도 필요하죠. 그래서 버튼 하나 만들어 주시고 버튼에다가 class name delete 버튼 해주시고요. 그리고 on 클릭 해주시고 여기도 콘솔 로그. 네, 저희가 지금 다 콘솔 로그로 한 부분은 좀 이따가 CRUD 적용하면서 하나씩 함수 만들어 볼 예정이니까요. 지금 이렇게만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안에다가 이제 삭제 아이콘 만들어 줘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아이콘 해주면 되고 뭐 트래쉬 해줘서 다음과 같이 쓰레기통 아이콘 저는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얼추 끝이 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투두리스트 쪽을 보면은 할 일이 체크될 때마다 다음과 같이 배경색이 조금 블러 처리가 되고 다음과 같이 이제 체크박스 부분이라든지 배경색, 네, 지금 다시 한번 리스트 쪽을 한번 보시면요, 체크박스를 클릭을 했을 때 배경색이 좀 다음과 같이 블러 처리가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요거에 대한 부분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투두 아이템들을 감싸고 있는 가장 바깥쪽 디브 쪽에다가 클래스 네임으로 저희가 설정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클래스 네임으로 설정을 해줄 예정이고 기본 텍스트 말고 중괄호를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중괄호를 쓰는 거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쓰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백틱을 사용해 주도록 할게요. 백틱은 그 숫자 키 1 옆에 있습니다. 왼쪽 편에. 그래서 백틱 해주시고 여기다가 to-do 아이템 적어주실 거고요. 그리고 중괄호 해주셔가지고 to-do completed. 저희가 completed 한 거에 맞게 그러니까 클래스 명을 저희가 적용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complete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추가적으로 completed라고 하는 클래스 명을 추가를 해줄 거고요. 만약에 아니다, 아직은 완료가 되지 않은 거다 하면은 빈 클래스 명을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complete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은 to-do 아이템이라고 하는 클래스 명과 completed라고 하는 클래스 명을 갖게 될 거고요. 만약에 이제 complete가 안 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빈 클래스 명을 갖기 때문에 to-do 아이템에 대한 클래스 명만 가지게 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시게 되면요, app.css에서 보시면 지금 to-do 아이템이 complete 된 경우에는 지금 오퍼시티와 백그라운드 컬러가 지금 변경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CSS를 다음과 같이 조건문으로 사막 연산자를 통해 가지고 다음과 같이 좀 명시해 줬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배열 안에서 저희가 해당 컴포넌트들이 관리가 좀 되기 위해서는 키값을 좀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워닝이 좀 날 수 있어가지고 경고문이 뜨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to-do id를 통해서 이 컴포넌트가 지금 유니크한 ID 값을 갖는다라고, 키값을 갖는다라고 명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리스트에 대한 UI적인 컴포넌트 코드 작성은 다 끝이 나게 되었고요. 이제 실제로 코드 생성부터 시작해서 실제 코드들을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할 일을 입력하고 추가를 눌렸을 때 이 투두스 아이템이 하나씩 추가가 되면서 여기 이제 보여지게 되는 부분에 대한 코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저희가 코드를 작성해야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쪽 부분이겠죠. 인풋을 입력을 하고 추가 버튼 눌렀을 때 이 서브밋을 통해서 이 on 서브밋이 바로 호출이 되게 됩니다. 지금은 콘솔 로그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번 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nst
add to do 명시해 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벤트라고 하는 매개 변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화살표 함수를 이렇게 작성해 줄 예정이고요. 이 이벤트에서는 저희가 prevent default라고 하는 메소드를 활용할 겁니다. 원래는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 페이지가 새로 고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막는 메소드라고 함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prevent value를 만약에 지워주시면은 이 추가할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submit 해버리면서 페이지가 저희가 계속해서 리로딩이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벤트를 막겠다라고 하는 함수로 호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리고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객체 값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const new to do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괄호 해주시고 id 값은 new date to string 이런 식으로 명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성하는 데이터를 시점으로 만들어 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저희가 이제 할 일 입력할 때마다 그것들을 저장해서 todo스 안에다가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텍스트, 저희가 여기에다 입력한 텍스트는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죠? 바로 이 유저 스테이트에서 관리하고 있는 input 밸류에 저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전에 계속해서 이 작업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input 밸류를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줍니다. 그리고 completed는 당연하게도 false일 거고요. 그래서 new to do에 대한 부분이 지금 다음과 같이 작성이 되었고요. 이것들을 set to do's 안에다가 매개 변수를 넣으면서 진행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넣어줄 거냐면요. set to do's일 텐데 적어줄 거고 여기다가 적어주면 되는데 이 기존 배열이잖아요. 기존 배열이고 이제 이게 기존 이제 배열일 거고 그 다음에 이 new to do를 여기 안에 넣어주면 되는데 중요한 점은요. 이 todo스에 푸시를 해가지고 끝에다가 넣는 방법은 제가 활용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리액트 내에서 이 set 함수를 통해서 배열이라는 오브젝트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절대 거기에다가 데이터 값을 추가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배열 데이터를 넣는 방식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 데이터가 어디서 변경이 되었는지 리액트가 찾지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새로운 배열, 결국에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거나 추가를 하거나 삭제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배열을 계속해서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드냐면요. 우선은 배열을 설정하기 위한 대괄호를 설정해 주시고요. new to do를 여기다가 우선 넣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를 넣을 거고, 그리고 이제 기존 데이터들을 이제 여기다가 이제 추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추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todos 라고 하는 이제 문법을 통해서 이게 스프레드 연산자인데요. 이 기존에 있는 이제 to도를 데이터를 이제 뿌려주면서 이 new to도와 함께 새로운 배열 데이터를 만들어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입력을 한 다음에 추가 버튼을 누르면은 이 기존 데이터는 기존 인풋 밸류는 저희가 없어져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set input value, 인풋을 저희가 관리하고 싶은 거니까 set input value의 매개 변수로 다음과 같이 아무런 텍스트가 없는 것을 초기화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새 할 일을 추가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add to do 함수가 다 이제 완성이 되었고요. 이것들을 복사하신 다음에 저희가 필요한 부분, 이 onSubmit에 해당하는 부분에다가 기존 코드를 지워주시고 적어주면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이제 할 일을 추가하는 코드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저장 한번 해주시고 기존 브라우저 내에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일 1 추가 버튼 누르시면은 다음과 같이 할 일이 추가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할 일 2 했을 때도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할 일을 추가하는 함수를 한번 작동을 해봤습니다. 작성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새로운 할 일을 추가하는 함수를 작성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input에 대해서 set input value로 input에 대해서 저희가 텍스트를 가져오고
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온서브 밋이 호출되고 addTo도라는 함수가 실행이 되면서 uTo도라고 하는 새로운 데이터 객체를 만들고 새로운 배열 데이터를 setToDoS 안에다가 만들고 이 set input value를 초기화 시켜주면서 다음과 같이 할 일 추가하는 그 로직을 완성시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엔요, 다음과 같이 체크박스를 클릭할 때마다 토글 기능을 수행을 하면서 할 일이 완료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기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ddTodo 함수 밑에다가 const 토글 to-do 해주시고요. 이제 저희가 이 많은 리스트 중에서 이 내가 지금 수정하고 싶은 데이터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데이터를 아는 방법은 저희가 미리 정의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많은 객체들 중에서 바로 이 유니크한 아이디로 내가 수정하고 싶은, 그러니까 바꾸고 싶은 이 컴플리트를 바꿔야 되잖아요. 이 바꾸고 싶은 그 데이터, 위치, 객체 이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찾기 위함은 바로 이 id 값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토글 투두에다가 매개 변수로 id 값을 저희가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 id 값을 바탕으로 투두를 찾아서 거기를 업데이트 시킬 거고요. 다음과 같이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set to-do 수 해줄 거고요. 그리고 안에다가 여기는 동일하게 투두스를 저희가 투두스라고 하는 배열을 저희가 수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투두스 맵 함수를 써서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두스라는 배열에다가 맵 함수를 쓰게 되면은 아까 저희가 사용했던 것처럼 새로운 배열 데이터를 만들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매개 변수로 to도라고 하는 저희가 데이터 값들을 가져올 수 있게 되고 이것들을 다음과 같이 한번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todo.id, 그러니까 내가 이 to도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리스트의 길이에 맞게 이제 순회를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id 값을 가져올 거고요. 그 id 값이 내가 가져온 id,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업데이트하고 싶은 id 값이랑 같을 때 해당 객체 안에 있는 completed 기존 값을 반전시켜주면 되는 거겠죠. false면은 true로 바꿔주면 되고 true면은 false로 바꿔주는 그러한 로직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새롭게 객체를 하나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스프레드 연산자를 또 추가해 줄 겁니다. 그래서 기존 투두 안에 있는 이 id 값이나 텍스트 값은 그대로 사용할 예정이니까요. 이것들을 다음과 같이 적어주고 수정하고 싶은 completed에 대해서만 기존에 있는 completed 그 값을 반전시킴으로써 한번 명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반전시키는 방법은요, 앞에 느낌표를 만들어주면 되고 todo.completed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좀 명시를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의 것들, 저희가 이 id 값과 일치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그냥 to-do 값을 리턴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to-do를 이렇게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자면 to-do스에 대한 length, 길이에 맞게 순환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데이터 값에 계속해서 보면서 안에 있는 id 값과 우리가 수정하고 싶은 id 값이 일치할 때 그 일치하는 오브젝트를 새로 만들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기존의 to-do 값은 재활용하고 그 다음에 completed, 이제 저희가 그 완료된 것들에 대해서 기존 to-do completed 값을 반전시킴으로써 다음과 같이 명시를 하면서 새로운 오브젝트 값을 리턴해 줄 거고, 그리고 기존에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존 to-do 같은 경우에는 바로 리턴하면서 새로운 데이터 값을 여기다가 set to-do 안에다가 넣어준다 라는 식으로 업데이트를 수행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결국에는 set to-do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기존에 있는 to-do를 바탕으로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생각을 하고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만들어준 토글 to-do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다가 넣어줘야 되겠죠? 체크박스 안에다가. 그래서 여기도 다음과 같이 좀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 함수 해주시고 다음과 같이 to-do에 id 값을 매개 변수로 넣어줘야 되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은 브라우저로 넘어가서 체크 버튼 클릭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토글 기능 잘 수행이 되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기능 저희가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삭제 기능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위로 올라가서 이 토글 투두 밑에다가 const delete to-do 해서 여기 동일하게 id 값 전달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함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동일하게 우리가 삭제하고 싶은 투두를 찾고 그거에 대해서 그 투두만 없앤 다음에 새로운 배열 값을 만들어서 리턴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set todos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todos 배열 안에서 todos 배열에서 이 필터라고 하는 메소드를 활용할 건데요. 이 필터라고 하는 건요, 이 조건에 해당하는 것들을 저희가 리턴해서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이 조건에 해당하는 것들을 리턴함으로써 결국에는 이 id 값과 일치하지 않는 투두들을 찾아서 이것들만 모아서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주면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조건에 해당하는 투두는 결국에 이 배열에서 배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필터 안에는 id 값과 일치하지 않는 투두들만 리턴하겠다라고 명시를 해주는 코드를 작성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 필터는 조건에 해당하는 것들만 리턴해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개 변수로 to도를 저희가 가져올 거고요. 그리고 todo.id랑 일치하지 않는 것들만 리턴해서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주면 되죠. 그래서 id 값과 일치하지 않는 것들로만 해서 setTo도에다가 적용을 해주겠다. 이렇게 작성을 하면은 id 값에 해당하는 것은 떼진 상태로 새로운 배열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삭제와 같은 기능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코드 작성은 끝나게 되었고요. 이 delete to도를 밑으로 넣어서 해서 여기 on 클릭에다가 한번 명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delete to-do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매개 변수로 to-do id를 적어 줌으로써 이제 해당 id 값에 id 값에 해당하는 id를 넘겨 줌으로써 delete 하는 삭제가 되는 로직 기능을 추가했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delete 버튼 클릭하게 되면은 해당 id를 넘겨주게 되고 이 id를 바탕으로 삭제가 되는 기능을 구현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브라우저 가서 삭제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삭제가 잘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투두 리스트를 리액트 환경에서 간단하게 만들어 봄으로써 스테이트에 대한 개념과 컴포넌트 분리에 대한 개념들, 그리고 이제 CRUD 데이터 생성, 데이터 조회, 그리고 데이터 업데이트, 그리고 데이터 삭제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투두 리스트라는 간단한 서비스를 만들어 봤지만은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베이스를 함께 만들어 보면서 이것들에 대한 동작 원리를 같이 좀 알아봤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두 리스트를 만들어 봤고요. 바로 이제 다음으로 슈퍼베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든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여러분들이 지금 만든 서비스는 실제 서비스를 하기에는 사실은 데이터가 새로 고치만 해도 다 날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어딘가에 저장해 줘야 되는데, 이런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하고, 원래는 서버를 직접 만들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직접 해하고 막 호스팅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슈퍼베이스라고 하는 노코드 툴을 활용해서 서버를 직접 구축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실제로 지금 안에 있는 코드들을 한번 변경을 하면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이 개념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